자, 김성중 여사의 오늘 일정과 관련해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자세한 전하는 이야기 듣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주시죠. 오늘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김정숙 여사도 평양으로 향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의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발표된 방북 일정에 따르면요.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단독 일정을 소화합니다. 첫날인 오늘 오후엔 평양 시내에 있는 옥류 아동병원과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하고요. 내일 오전에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 참관할 예정인데요. 이런 김정숙 여사의 일정에 리설주 여사의 동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남북 퍼스트레이디가 외교 행보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 음악을 전공했다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죠. 이에 지난 4월 27일 개최된 판문점 회담에서 리설주 여사는 김정숙 여사도 성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더 가깝게 느껴진다며 예술산업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과 북 퍼스트레이디가 평양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두 퍼스트레이디가 별도의 친교 일정을 어떻게 소화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배종희 교수님. 네. 김성숙 여사와 이설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정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도 꽤 화제가 될 듯합니다. 이제 리설주 예. 여사하고 우리 김정숙 여사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북한 측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최대한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아버지 같은 경우는 부인의 존재를 좀 공식화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두 차례 정상회담 당시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계속해서 리설주 여사를 지금 존중하고 위상을 높이는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에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리설주 여사가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 그리고 북한의 이미지를 굉장히 정상 국가로 바꿔줬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뭐 북한의 지도자 하면은 은둔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고 뭔가 좀 통제된 그리고 정상 국가가 좀 다른 비정상 국가의 그런 이미지였는데 리설주 여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고요. 이 자리에 리설주 여사가 같이 동반해서 영접할 가능성도 저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네요. 네, 그러면 이제 더욱더 정상 국가의 이미지가 굉장히 돋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 정상 국가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야만이 특히 이제 서방 쪽에 여론을 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하는 것이 특히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한과 미국의 수교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미국의 국민들 여론이 여전히 북한이라는 국가 그리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싣는데 리설주 여사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측의 김정숙 여사 또 리설주 여사 같이 또 음악으로 공동으로 키워드를 해서 음악 전문기관도 가고 또 최첨단 북한의 아동병원도 가는 그런 동선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정상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두 부인들 김성중 여사와 리설주 두 부인의 그 행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상회담과 관련된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차량 모습이 보이시죠? 평양 지금 백화원 초대소에 미리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하게 될 차량이 저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용 방탄 차량입니다. 지금 맨 앞에 보이시죠? 벤츠 차량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 차량을 타고 이제 평양을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백화원 초대소, 문재인 대통령이 묵게 되는 곳인데 그 앞에 지금 대통령 방탄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이제 평양 시내를 이동하게 되는군요. 자, 그럼 제가 이동을 해서 기사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일정, 그리고 뭐 방문지가 어떤가 이런 얘기 다뤄봤는데 이제 의제에 관한 부분 좀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죠. 북한
체제보장 보증서고 현재의 핵도 폐기 약속 받아낼까? 아까 저희가 미래의 핵, 현재의 핵 그 얘기 잠깐 해봤는데 관건은 현재 핵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핵 폐기 약속을 받아낼까?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 과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도 보죠. 한 번도 듣지 못한 김정은의 비핵화 육성. 이번엔 들을 수 있을까? 아까 전성훈 연구위원께서는 기자회견은 참 어렵고 바란다면 그나마 어떤 담화 발표 정도인데 그 발표에서 혹시라도 비핵화라는 걸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계기가 이번에 평양에서 있을까? 이런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핵 리스트 제출 같은 실질적 비핵화 약속 여부에 회담 성패가 달렸다. 청와대 구체적 합의 나올지 모든 것이 빈칸, 블랭크다. 이렇게 어제 표현을 했습니다. 낙관적 전망이 만만치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도 좀 보죠. 경협은 판문점 선언 이행 수준. 임종석, 비핵화 합의는 블랭크다. 쉽지 않다. 여기 보면요. 원만히 진행되면 내일 오전 회담 뒤 발표가 있을 텐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회담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어제 이런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 유경호 의원님. 의제에 관심사입니다. 다른 의제 많지만 역시 비핵화에 관련된 진전된 조치가 이번에 있겠느냐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로서 전달된 거는 지난번 정의용 대북 특사가 다녀온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이내에 한반도 비핵화 실현하겠다 이거잖아요. 이 얘기를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한다. 그렇죠. 그때는 전해진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한 진전이죠. 비핵화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남북 간의 관계에 직접 합의를 하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다른 의제들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인 사안이죠. 문재인 대통령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이번에 사전 브리핑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서 협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도 취소된 상태이고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지금 어찌 보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에 대한 돌파구 뭔가 다른 탈출구를 제공을 해주면 그 연결고리를 해준다면 굉장히 큰 진전인 거죠. 비핵화를 디딤돌로 삼아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가야 될 것이 이를테면 남북 경협이라든지 또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뭐 교류와 협력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방금 기자회견을 중간에 끊었지만 윤영찬 수석이 다음 질문에서 그렇게 아마 답변을 했나 봅니다. 지금 당장 경협은 협의를 하더라도 당장에 이루어질 사안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이번에 가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대북 제재라는 현실적인 걸림돌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북 제재가 있는 현실에서 그걸 다 무시하고 남북 간의 경협을 추진하겠다. 이건 뭐 국제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인도적인 교류나 뭐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비핵화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고 사실 뭐 군사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것도 사실은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천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조치를 내놓느냐에 따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라는 의제는 뒤로 밀려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논의 의제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윤경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화면이요. 평양 순환공원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이름으로는 평양 국제 비행장. 지금 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뭔가 환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손에 보니까 한반도기가 들려 있네요. 지금 평양 순환공항에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지금 화면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텔레비전이라는 조선중앙방송을 말하겠죠. 그 중계차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생중계로 평양 순환공항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니까 평양 시민들이 한복을 입은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손에는 한반도기를 들고 지금 환영을
팀장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화면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강두정 교수님.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왔네요. 물론 전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동원된 인력이겠죠. 그렇지만 그걸 감안해도 굉장히 모습이고 지금 아마 의장대 사열을 위해서 지금 군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의장 사열을 준비하는 군인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군인들 숫자도 꽤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라면요.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아마도 공항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직접 영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아마 10시에면요 전 세계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생중계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두정 교수님. 지금 의제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습니다만 이번에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조치를 남과 북 정상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더라도 역시 이건 미국과 관련돼 있고요. 또 중국과도 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바로 발표를 하지 않고 조금 묵혀뒀다가 조금 시간을 뭔가를 합의는 했지만 바로 공개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둘 가능성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그 합의라는 것 자체가 예.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있고 예.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있고 예. 사실 지금 그 표면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받아들이는 예. 또 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미래 핵이라든지 예. 현재 핵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봉쇄 조치가 가능하다, 동결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지만 과거 핵에 관한 얘기들은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구체적 비핵화 조치라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금 기존의 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핵이라든지 그런 그 신고라든지 이런 걸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끌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사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어쨌든 간 그렇게 완벽한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비핵화라는 게 전제가 돼야 남북한 경협도 가능하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약간 그 뭐 전환 아닌 전환을 했죠. 남북 경협을 추진함으로써 비핵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소위 비핵화 추동론의 개념이 조금 우리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나올 때마다 미국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연일 지금 사실 하고 있단 오늘 말이죠. 열리는데 유엔에서는 대북 제재 관련 내용이 논의되고 있어요. 또. 결국은 이런 메시지가 이 비핵화라는 것과 적어도 남북 경협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리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 그 부분은 충분히 비핵화로 가는 커다란 방향을 잡았다는 말 자체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안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양측 정상이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그것은 뭐 북미 간의 회담에도 전달이 될 거고 뭐 중국에도 전달이 될 거고 이런 논의가 나오기만 해도 저는 상당히 이번 회담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기대 수준은 많이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평양 순안공항의 모습이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요, 평양 시민들이 꽃다발 그리고 한반도기를 들면서 환영 준비를 하는 모습 그리고 북한 군 의장대가 사열식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붉은 카펫이 여러 방향으로 좀 깔려 있네요.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비행기에서 전용기에서 내리자마자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차 판문점에서 했던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우리도 붉은 카펫이 깔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도착하자마자 순안 공항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제가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번 내용 중에서는 비핵화 의제도 굉장히 크지만 이산가족 문제, 이른바 이제 상시 면에서 설치 문제가 꽤 진지하게 논의될 겁니다. 이른바 금강산에 상시 면회소를 둬서 매번 할 때마다 100여 명씩 해서 어느 세월에 이산가족을 다 만나게 해주겠느냐라는 지적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시 면회소를 만나면 대규모로 그리고 여러 차례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은데 전성훈 의원께서는 요 금강산 상시 면회소 운영 어떻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잠깐만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김여정 노동당 제1부장이 화면에 잠시 잡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등장을 하게 되면요 북한이 그만큼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신경을 쓴다라는 그런 상징적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나타났군요. 벌써부터. 오늘 북한이 얼마나 지금 이 모습, 이 행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잠시 지나갔습니다. 예, 전성훈 의원님. 김정은의 동선은 먼저 체크하러 나온 거고요. 예. 그 사실 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우리 국내적으로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여야 진보 보수 동의하고 또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고 지금 정부도 그렇지만 역대 정부가 이산가족의 상시상봉이라든가 또 계속 지금 이산가족 신청하신 분들이 하루하루 이제 그 세상을 뜨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에 10만 명이랬다가 지금 5만 명 정도 넘는 상황에서 저야말로 그 인도적인 문제고 정서적인 문제고 하루라도 빨리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소망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북한 정부에게 요청을 했었고 그러나 그 북한에서 우리의 이런 적적인 지위에 호응을 제대로 해오지 않고 그때 사안발로 선별적으로 북한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여러 가지 정치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길 때 우리의 의견을 한두 번 수용하는 그런 그 모습을 취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문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는 워낙 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전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목소리라도 좀 담자 해서 육성을 녹음한다든가 또 DNA를 채취해가지고 이게 저장하고 통일부에다 모아놓는 이러한 저기까지 할 정도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우리의 그 바람은 절실합니다. 또 이 문제는 지금 판문점 선언에서 대규모 경제 협력은 국제사회 제재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는 것에 다 우리 사회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야말로 그렇죠. 제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이거야말로 국제사회로부터 그 국제사회가 수긍하고 동의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제는 비핵화 문제고요. 추가적으로 정말로 진지하게 논의해서 관철시켜야 할 문제가 있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사실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여학생 할아버지 만나러 가려고 하다가 지금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 북한 측에서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제가 짐작컨대 북한은 사실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북한에 돌아가게 되면 사상교육을 다시 시킵니다. 합숙을 하면서 남한은 묻은 그 물을 빼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북한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노인분이 이제 손녀딸을 만났을 때 그 정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요 북한 평양 순환공항의 모습이 계속 비춰지고 있는데요. 김여정 제1부장이 역시 실세군요. 생중계가 되는데 카메라 앞을 거침없이 지나다닙니다. 보니까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붉은 카펫이 깔린 곳을 가로질러서 아주 거침없이 지금 지나다녔는데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분위기라면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영접하러 나오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자, 배종호 교수님, 김여정 제1부부장 역시 또 등장했습니다. 이제 방금 앵커께서도 거침없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과거보다 더 씩씩하고 더 활기찬 것 같아요. 그렇죠. 카메라 생중계 되는데 그 앞을 그냥 지나다니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렇게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현장을 총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 또 문재인 대통령의 동선만 확인한 것이 아니고 거의 이제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그런 모습인데 또 재밌는 게 북한 주민들의 시선이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다 향하는 걸 봐서 역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에서도 확실한 실세구나라는 걸 이제 화면을 통해서 잠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수석 협상가라는 이제 호칭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비핵화를 좀 진전시켜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여정 하면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상 대리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적극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비핵화에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선후의 문제입니다. 사실 원칙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총을 들고 있는 양쪽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동시에 내려놔야 되는데 미국은 북한이 먼저 내려놔라. 북한은 미국이 먼저 내려놔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교착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뭔가 좀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내면적으로는 구두 약속을 어느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하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동시에 서로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평양 순환공항에 평양 시민들이 나와 있는 모습 화면으로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보로 전해드린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